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죠. 오늘도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지지율이 또 사상 취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66%, 큰 격차로 벌어졌는데 이 상황은 지금 24%, 25% 되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의 그 지지율입니다. 그 지지율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크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계속 열성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통치력이죠. 그런데 문재인 때는 이 5년 동안 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 최저치가 29%.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 석 달 만에 최저치, 그것보다 더 낮은 24%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준석은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최대치로 또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여당 대표 곧 물러날 거지만 이준석은 대통령을 향해서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막장 공격을 서슴잡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지난주까지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았는데 이 민주당이 39%로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34%로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몇 가지 핵심적인 여론조사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강조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 정도가 표집이 되는데 전체 1000명 중에서 391명이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5%에 불과합니다. 못하고 있다 92%. 그러니 여기서 지지율 하락, 추락을 이끄는 것은 견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수 진영, 중도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기보다 지지는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는데 지지를 철회한다기보다 부정평가를 하는 비중이 긍정평가보다 높아지는 이 상황은 심각한 거죠. 이 대구 경북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8%, 못하고 있다가 48%입니다. 10%포인트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52%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39%가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39%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도 잘하고 있다가 44인데 못하고 있다가 더 많습니다. 48. 이런 상황이 됐고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가 있죠. 여기서 계속 가장 앞선 것이 인사 문제인데 23%. 이번에 오늘 조사에서 새로 등장한 게 이겁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5%. 부정평가한 이유 중에 5%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 그 논란이 있었죠. 이 갤럽 조사에서는 왜 부정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시를 안 합니다. 예시를 안 하고 응답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경험이,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이다 하는데 그중에서 5%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부정평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니 이게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악효과, 역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뭔가 한 건을 하려고 했든지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계속 이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지금 없는 걸로 되고 이 상황이
혼선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뭐 주말로 이어지지만은 이 상황에서 뭔가 심기일전을 해서 새 신책을 다음 주에는 내놓을 텐데 뭔가 내놓겠죠.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날 이준석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난동 수준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통령과 그 주변을 겨냥을 해서 오늘 당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리죠.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려서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은 이준석은 설 곳이 없어지는 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 마지막으로 막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흑화가 됐습니다. 벌써 흑화 게임용으로 아군 캐릭터가 적군 캐릭터로 변하는, 그러면은 뭐 파워가 세진다고 하는데 파워 세지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흑화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어쩌고 운운했는데 이 부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한심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고 했죠. 그 이야기가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자기는 대표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바를 정리죠. 바른 말이고 그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심하다. 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준석과 충돌한 사람이 줄줄이 많습니다. 안에서, 내부에서, 내부 총질을 막 이준석이 뭐 정진석, 배현진, 안철수, 장제원, 뭐 이철규 막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 정론, 바른 말을 하는데 거기에 다 이 반기를 들어서 이 소동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인가. 본인은 무조건 옳고 나머지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심하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을 만든 것이 이준석이고 그래서 비대위로 가자고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89명 중에서 88명이 비상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88명이 모두 반기를 든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이준석 본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은 한심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완전히 개변 수준인데 지금 뭐 막 던지는 겁니다. 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표현과 관련해서 사장이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 사장이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 이런 거와 비슷하다. 그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 하는 말은 모기소리 이하로 격화될 것이다. 형용 모순. 가령 해서 뭐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이런 말을 그렇게 빗대죠. 그런데 이것을 사장이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 본인이 사장이고 이 직원들이 자기가 부딪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 직원 지시에 불응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당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기소리 이하로 격화된다. 나머지 그 충돌하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인지 이렇게 지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이 궤변들을 지금 막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오늘 또 이 말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는 일은 없었고 그동안 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에 등장하면서 본인이 작년 6월 달에 당대표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등장해서 윤석열 효과로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갔던 거죠. 본인이 지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효과였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것은 이준석의 역효과 탓이 또 상당히 큽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섞여 있지만은 이준석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것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지율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그러면서 윤핵관, 본인이 이름 붙인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거 국민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국민들 생각은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지금 여권 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디어토마토에서. 그랬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리더십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52.9%, 대통령이 책임이다. 당연하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라고 나왔느냐면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 그리고 윤핵관의 책임이 19.4%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책임이 18.6%다. 자, 이 국민들, 모든 국민들, 뭐, 보수든 진보든 중도 성향이든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야.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싸우는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과 이준석이 거의 비슷한 책임이 있어.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여론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은 윤핵관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윤핵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책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준석 때문에다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국민 사이에. 그런데 보수층만 따로 딱 떼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다가 가장 많습니다. 34.4%. 보수층에서는 34.4%가 이준석 책임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라고 본인의 성향을 밝힌 사람들은 이준석 책임이다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보다 더 많은 이 상황입니다. 34.4%.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은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토사구팽된다. 이런 논리를 막 갖다 대면서 SNS나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준석은 또 새로운 말을 가지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활용해서 지금 자기 존재감을 하고 자기가 분풀이를 하고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이준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 이어서 지지율 위기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윤핵관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원인은 자기도 똑같죠. 그러면서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혼자서 반문을 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닌가. 삼성간호 3가지 성을 가진 집안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자, 삼성간호. 장제원을 빗댄 것 같습니다. 삼성간호는 성을 3 가진 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장비가 여포에게 붙인 멸칭이죠. 멸시하면서
붙인 별칭이죠. 별칭인데 여포가 뭐 동탁 또 정원 이런 여러 사람을 양아버지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면서 삼선 간호 이랬는데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이렇게 되면은 장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제원이 당시에 이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만들었던 바른정당 소속이었는데 장제원은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 반기문이 가장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에 보수 진영 승리의 적임자라고 해서 반기문을 지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기문이 불출마를 해버렸죠. 그러니 바른정당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바른정당 소속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보수 진영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 그런데 그 안 되니까 그나마 가장 그 중에서 지지율이 앞서 나갔던 홍준표를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색 가진 종 이렇게 또 멸시를 하는 자,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준석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 처한 데 대해서 여건이 이 상황이 된 데 대해서 본인은 전혀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은 완전히 갈랐습니다. 갈랐으면은 이준석이 더욱더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과 다시 하기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본인이 민주당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오세훈과 또 손을 잡는다. 오세훈이 그럴 바보가 아니죠. 자, 그러면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에게는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경찰의 수사입니다.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교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고 성접대 의혹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자신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줬다 이런 또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은 첩첩산 중에서 고립무원이 되는 지경에 처했다. 그래서 마지막 거의 발악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